여기 없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제 흙이 잘못 둔 거죠. 붙이고 젖힐 때 우리가 기본 원리를 항상 잘 지키셔야 돼요. 호구 형태가 90%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100이 2여야 되는데 여기 두면은 맛보기로 살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원칙을 잘 지키다가 좀 이제 바둑 둘 줄 알면은 좀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원칙을 남이 어떤 강압적인 걸로 어기는 게 아니라 내가 좀 보이니까 내 스스로가 어기게 돼요. 느는 수는 그렇게 많은 사례가 아니다. 호구가 기본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꼭 실전 때 수가 보이는 3급 레벨이 꼭 늘어서 죽어요. 자, 100은 어디 둬서 잡을까요? 자, 바둑에서 이렇게 돼 있는 게 쌍립의 급수예요. 쌍립의 급수. 따라서 쌍립 자리에 두면 일선 둘 때 따라두지 말라 그랬죠. 따라두게 되시면은 얘는 자동으로 자충이 되어서 집이 안 납니다. 따라서 상대가 1선 두면 나는 2선에 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도 환경으로 돌이 죽는데, 자, 돌이 어떻게 환경으로 죽을까요? 네, 들어가고 끊을 때 여기서 100이 어떻게 둔다? 네, 이쪽으로 맞게 되면은 환경으로 죽는 거죠. 자, 요거 221번을 한번 먼저 보실래요? 221번 조금 자리가 바뀌긴 했는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한번 보실게요. 그 환격의 형태입니다. 그 환격은 무조건 자충하고 무조건 관계가 있어요. 자충하고. 자, 궁도 좁히고 치중을 했는데 여기서 흙이 잘못 뒀어요. 일선에 절대 따라두는 게 아닙니다. 자, 일단 정답은 아닌데 여러분들 어디에 두시겠습니까? 자, 여길 둬서 내가 막히는 형태가 일단 기본적으로 자충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뭐 해도 지금은 이제 다음 수 잘 두면 되긴 했는데, 요 자리에 두시게 되면은 흙은 살아요. 젖히면은 또 어떻게 봤습니까? 일선 따라두지 말라 그랬죠? 빼야지만 자충을 피할 수 있고, 따라두게 되면은 들어갔을 때 여기 둘 수가 없으므로 자충이 돼서 흙이 죽어요. 이 환격은 무조건 일선 자충이다. 여기 둘 때 우리가 덜컥 따라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221번 보시면은 요것도 환격에, 자, 머리 때리고, 자, 보세요. 구조가 똑같아요. 자, 머리 때리고, 즉 쌍립의 급소를 막아 놓는 거죠. 거기 두고. 그럼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얘도 나갈 수밖에 없어. 끼우나? 네. 이 바둑이 매번 배우는 대로만 다 두면은 최고 좋은데, 네, 이거를 먼저 막아 놓고, 네, 두면은, 그 다음에 두면 얘가 여기 못 두는 거죠. 환경. 요거는 이제 기본형인 거죠. 기본형 배우는 것만 해서 뭐 일과에 적용하면 최고죠. 바둑이란 게 그렇지 않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 17번까지 보셨고요. 218번을 보시면은, 자, 여기 이런 모양이 있어요. 이런 모양. 자, 그러면은 환격의 응용형입니다. 흙이 일선에 내려서는 게 자충이 많기 때문에 호구 형태로 둬야 된다. 이제 거듭 말씀드리는 건데, 요거 두면은 왜 안 될까요? 네, 일단 급소 때리고 이을 때 환경의 응용형인데, 자, 이쪽을 두게 되시면은 흙이 한진 다서 안 되고, 여기를 두면은 흙이 이쪽 도서 안 되고, 그럼 100은 답이 없네요. 네, 이쪽을 막으면 되죠. 이쪽을 막으면은 이쪽 환경과 맞보기가 되죠. 흙이 막더라도 100이 들어가면은, 네, 집이 이제 안 되는 거죠. 자, 219번을 보실게요. 219번. 그래서 호구 치는 게 기본 중에 기본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요. 흙이 219번에 답부터 말씀드리면 그냥 내려서야 돼요. 호구 자리에 두시죠. 호구 자리를. 젖히면은 죽어요. 만약에 젖히고 맞고 이으시려고 그러는데 그럼 죽어요. 왜 죽죠? 100이 어떤 수가 있나요? 네, 끊고. 이거 밀던 뭐 똑같은데, 막을 때
맛보기로 죽죠. 자, 그래서 호구 항상 뭐 매번 끝없이 강조드립니다. 살려면은 정확하게 호구 자리에 두시는 능력이 너무나도 필요하고 중요한 겁니다. 한 집 더 내고 살려고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220번을 보시면요. 요거는 좀 고급자분들이 풀어보셔야 되긴 해요. 흙이 호구 치게 되면은 기본형인데 백이 2이면 물론 사는데 백이 먼저 젖힐 수도 있죠. 그 흙이 이제 2이면은 이어서 맛보기로 죽죠. 자, 끊으면 어떻게 되나요? 끊으면 네, 자동으로 제가 안 되잖아요. 맛보기가 되니까. 네, 그래서 흙이 요거 특수 사례인데 그냥 이어서 두시고 백이 연결하면은 집을 내요. 자, 여기 두면 흙이 어떻게 살죠? 욕심내지 말고 내면은 살 수가 있고, 치중하면 어떻게 살죠? 네, 그냥 한 집을 내면 삽니다. 이쪽을 두시더라도 네, 한 집이 나죠. 자, 이 선에 둬서 머리 맞는 게 자충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기 둬서 얻어 맞으면은 자동으로 이걸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에 들어가는 수를 이제 두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자,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자, 여기서 흙이 어떻게 둬야지 살 수가 있겠습니까? 흙이요. 어떻게 두죠? 자, 있는 거는, 이쪽으로 있는 거는 이제, 이건 폐가 되니까, 이걸 죽구나. 죽어서 안 되고. 저도 이제, 단수 치는 건 사람의 본능이에요. 치중두면 안 되는데. 그쵸. 여기 둬서 이걸로 안 돼요. 저도 가르치는 사람도 실수하네요. 이쪽에 호구 치면은 어떤 수가 있죠? 네. 끊어서, 한 점 잡으면 단수 쳐서 죽죠. 느는 거는 어떻게 흙이 안 되죠? 느는 거는? 네, 급수 하나 때리고, 이으면은, 그 다음에 백이 묘수는 어디에 있더라? 네, 반대쪽으로 막으시면은 환경으로 되죠. 따라서, 네, 계속 요 자리 때문에 안 되잖아요. 요 호구 자리 두시면은, 끊어도 내려서면은, 네, 지옥은 잡혔으니까, 맛보기로 살아 있습니다. 13강에 있는 사월이 실전 때 제일 많이 하시는 실수예요. 제일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변에서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한 집을 만드는 방법도 했는데요. 이번엔 거꾸로 여러분들 한 집을 없애러 가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 모양을 수업을 할 텐데, 한 집을 없애러 갈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건 폐를 조심하시라는 얘기예요. 폐를. 자, 요 첫 번째 모양을 보시면은 단수 치면은 폐가 되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러니까 단수만 안 치면 되는데, 자, 요 형태도 우리가 기본 원리에서 크게 어긋나지 않습니다. 얘는 이 선에 두 개, 얘는 하나죠. 그래서 젖히고, 흙이 집을 내면은 이쪽을 둬서, 네, 백은 여기 두시면 옥집이 되죠. 집이 되고 안 되고. 중앙 쪽에 두셔도 되는데, 자, 흙이 내려서는 게 좀 빡빡해요. 마찬가지, 저거 어떻게 되죠? 단수, 그러니까 한 집을 없앨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폐가 되는 걸 조심해야 된다. 그 얘기죠. 네, 이거 치중하고 들어가면은 따낼 때 들어가서 옥집이 돼서, 네. 223번을 보시면은 상대가 항상 잡으러 가는 사월이 걸리면은 상대가 1선 둘 때 나는 2선이에요. 2선에 두고, 상대가 이제 집을 내면은, 자, 적어도 집을 한번 없애보세요. 네, 마찬가지로, 네, 치중을 하게 되면은 집이 들어가서 옥집이 되죠. 자, 우리가 기본 원리 시간에 뭘 배웠습니까? 두 개짜리는 다 옥집이다. 두 개짜리는.
자, 그래서 잡으러 갈 때 한 번 들어가고, 뭐 이런 거죠. 일단 젖혀서 만들고, 흙이 막으면은 자충돼서 안 되니까 여기 이어야 되는데, 2개까지 들어가고, 그럼 2개까지는 무조건 옥집이다. 제가 이런 표현해서 무조건 옥집이다. 2개까지는. 네. 이게 여기서도 통하고, 귀에서 통하고, 변에서 통하고, 또 우리가 이제 일선에 들어가는 걸로만 또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처럼 이게 거기로만 두란 법이 없어요. 예. 내려가도 통하는 거예요. 2개까지는. 그래서 2개까지는 팍팍 가는 겁니다. 225번을 보시면요. 요건 좀 어려운 모양인데, 자, 요거 한번 보실게요. 요거는 좀 어려운 사활입니다. 백이 잡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일단 치중하고 배운거 해볼까요? 치중하고 두고, 자, 들어가고, 일단 따내는데 먹여치고, 죽었네요? 가 아니라 바둑에서 이 후절수라고, 후는 이제 뒷후, 절은 끊을 절, 수는 이제 수. 그래서 나중에 끊는 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걸 따내시면 안 되고 여기를 이으면 백이 드러내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끊는 수. 이렇게 해서 이걸 후절수라 그래요. 그래서 225번을 푸시면은 상당히 고수라고 봐야죠. 그래서 이 사는 방법, 잡는 방법을 배웠는데, 사는 방법도 제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호구 자리를 두는 방법이 있고, 일선에 내려서는 방법이 있다. 근데 호구 자리를 두면 제일 확실해요. 그런데 집으로 약간 손해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 따질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1급이 아니라면은 따질 게 없고,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확실하게 사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내가 뭐 3급 강하다, 1급이 뭐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지금 좀 내려선 수까지도 하실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일선에서 한 집을 없애는 방법을 다시 또 할 건데요. 자, 아까 우리가 일선에서 한 집을 만드는 방법을 했습니다. 그거에서도 일단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요. 이게 간혹 예외형들이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은 저 모양은 한 집이 안 납니다. 한 집이. 일단 참고로 저 모양은 이제 원래는 한 집이 나 있는 거예요. 원래는 여러분들께서 그냥 붙이고, 거꾸로 해야 되겠네요. 이런 모양이 나오죠. 붙이고 젖히고 늘고, 자, 이런 모양이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자 보세요.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집이 났습니다. 지금 한 집이 났는데, 흙이 젖혀서 두고 호구 쳐서 한 집이 났어요. 근데 백이 늘은 거예요. 백이 늘었어요. 근데 받아야 돼요. 실력이 있고 없고 상관없이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꼭 이제 못 뜨면 당연히 받죠. 못 뜨면 받는데, 받으면 웬만큼 든 3급들은 안 받아. 수가 보이거든. 봤더니 여기 두면은 막아서 한 집 나네? 그럼 뭐 이제 살았네 하고 손을 빼시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 집을 없애는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아까 호구의 약점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항상 호구의 약점은 일선 내려석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도 이제 이 모양을 아시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호구 모양의 약점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갑자기 뜬금없는 얘기긴 한데, 이게 요즘 전 세계에서 이제 한때 1위를 했던 만화 영화가 있어요. 일본 영화, 만화 영화인데, 귀멸의 칼날이라고, 이게 전 세계에서 1등을 한 거예요. 저도 이제 보려고 하면서 본 게 아니라 전 세계 1등을 하니까 애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스토리는 괴물들을 사람이 물리치는 그런 단순한 스토리이긴 한데,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주인공이 괴물이 너무 강한 거예요. 너무 강한데 주인공이 다 좌절하고 있을 때 딱 이 한마디래요. 아무리 거대한 괴물이고 아무리 좋은 강한 상대라고 해도 약점은 분명히 있다. 약점은 찾아라. 그럼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약점을 찾아내서 괴물을 물리칩니다.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냐? 제가 호구자리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호구자리가 그만큼 좋다는 얘기긴 합니다만 호구자리에도 호구의 모양도 약점은 있다. 그게 바로 일선의 내려석이다. 요 얘기예요. 왜냐면 여기 못 두니까. 그래서 이제 못 두니까 맞게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 여기만 오셔도 뭐 어떻게 보면 대단하죠. 패만 내도 되긴 하지만 조금 더 욕심을 내볼까요? 이걸 내려서시는 분이라면 다음은 더 잘할 수도 있어요. 네, 젖히고 네, 막을 때 네, 먹여치면 잊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형태로 네, 집이 모두 깨지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호구 치는 형태의 모든 호구에 결국 딱 하나의 약점이 있는데 바로 일선의 내려서기다. 내려서기가 되면은 여길 둘 수가 없으므로 여길 못 둔다는 얘기는 이렇게 돼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 다시 일선 저침하고 막을 때 먹여치면은 집이 안 난다. 이게 호구가 갖는 유일한 약점입니다. 자, 226번을 풀으신 게 바로 이 방법이고요. 요 마네모로 두셔도 돼요. 마네모로 둬도 되는데 제가 이 책에다가 나쁜 방법이라고 했어요. 사실 나쁜 방법이라고 하긴 좀 뭐하긴 하는데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안 하시는 게. 그 얘기는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버티기가 가능하다. 즉 반대인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젖히고 맞고 호구 치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100의 다음수가 어디가 됩니까? 네, 일선에 내려서기가 답이 돼야 되는데 막 이런 식으로 뒀다라고 하면은 봐도 좀 두시는 분 중에 저렇게 두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버티기가 가능해요. 버티기가. 그럼 100이 늘면은 패가 되니까 받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두면은 결국에는 잡을 수 있는 돌이 패가 되는 형태죠. 아까 먹여치고 따내면은 내려서 있을 때는 들어가서 죽을 수가 있는데 흙이 먼저 젖혀져 있으므로 패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기는 한데 그냥 하나로 통일해서 가시면 돼요. 자, 227번은 이제 실전 우리가 봐둘 때 이것만 배우면 된다. 배운 대로 했는데 왜 안 되지?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왜냐면 바둑은 나 혼자 두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전 사활은 100이 많이 뒀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약한 100의 입장에서 약한 게 있을 수가 없죠. 근데 바둑은 우리가 번갈아서 두니까 100이 여기 많이 두면은 이쪽에 내가 많이 두게 돼 있어요. 따라서 실전 사활에서 일단 기본형은 익혀야 되는데 이 실제로 하다 보면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요게 좀 실전 때는 이게 맞는 얘기긴 한데 좀 아닌 경우도 있구나. 그게 이제 가능한데요. 거기에 227번부터 나옵니다. 자, 막으면은 이게 참 신기한 얘기인데요. 배운 대로 공도 좁히고 들어갔어. 야, 잡았다고 좋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주변에 봐두고 나 혼자 두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따내고 얘들 이제 젖히죠? 젖히면은 이어야 되는데 마늘을 두면은 이 패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설령 우리가 잡을 수 있다라고 배웠는데 내가 바둑을 둘 때는 주변의 상황이 좀 달라져서 패가 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배운 대로 두다 보면은 결국엔 잡을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래서 제대로 배우시는 게 중요합니다. 228번을 보시면은요, 여기 하나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죠. 하나 떨어져 있는 경우는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건 먹여치고, 요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패를 하셔야 됩니다. 자, 229번을 보실게요. 229번. 자, 또 이제 돌고 돌아서 요 모양이 됐는데,
자, 우선은 여러분들 이제 한 집이 이제 덜 난 상황인데, 자, 여기 이제 230번이거든요. 230번부터 한번 풀어보실래요? 흙이 어디 둬서 살아요? 네. 호구 자리를 두시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호구 자리에 두면은 90%가 산다. 근데 2선 둘 때 항상 따라 막는 게 뭐다? 1선과 2선의 상대가 둘 때 상대가 둘 때 덩달아 따라 두는 게 뭐다? 자축 내지 공배가 되거든요. 공배라는 얘기고, 이걸 어떻게 죽어요? 네, 급소 때리고. 흙이 2이면 다음에 어떻게 둡니까? 넘는 게 아니라, 넘으면 패가 돼요. 늘고, 둘 때 들어가면 잡히죠. 마지막 다 잘 두시고도, 이제 훈련을 받다 보면 여기까지 잘 해. 야, 근데 급소 때리면, 야, 이게 통하네? 그런데 항상, 네, 마지막 수 덜컥수로 죽는 겁니다. 따라서 230번 보시면은 여기가 답이잖아요. 상대 잘못 뒀잖아요. 그러면은 급소 자리. 자, 231번 상대가 급소를 정확히 안 뒀잖아요. 그러면 첫 수가 네, 똑같아요. 급소 자리 두시고, 네, 이쪽을 두면은 들어가서 죽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수업한 게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한데 다시 한번 복습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변에서 한 집을 만드는 방법. 여러분들이 가독 때 제 대표적인 형태가 이제 상대 우리가 다 갖다 붙거든요. 뛰어나가는 형태가 원체 많은데 결국 들여다보고 네, 있고 이런 식이 된다 이거죠. 한 집이 나 있는 경우 붙이는 수다. 요거를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붙이고 젖히고 콕 집는 요 수순 이은 다음에 한 칸. 요거를 일단 기억하시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한 가지 더 나아가면은 그래서 이 사화를 통해서 배웠지만 아까 이렇게 붙일 때 한 점을 잡는 게 좋았습니까? 나빴습니까? 아까 이렇게 한 칸을 띄웠는데 붙일 때 여기를 두는 게 좋았습니까? 나빴습니까? 나빴죠? 왜냐면 끊고 이거 하나를 잡아도 1선, 2선의 돌을 잡아도 1, 2, 3, 4선의 돌이 잡히면은 손해입니다. 누가요? 흙이 손해입니다. 선이 낮은 쪽이 바보인 겁니다. 아니, 얘가 잡아도 먹는 게 없는 겁니다. 따라서 이게 없는 경우에 다짜고짜 붙여도 이걸 잡으러 가는 게 좋은 수겠습니까? 당연히 나쁨으로 일부러 앉았습니다. 자, 이런 모양에서요. 자, 상대가 또 이제 막 두는데, 자, 우리 일단 한 집을 내는 방법, 일단 붙이고, 뒤로 막으면 치받는다는 거. 요 수순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으면 호구 친다는 거. 그래서 이 모양에서 흙이 붙였다. 붙이는 거 둘 수 있는데 일부러 잡는 게 아니라 뒤로 물러서는 건 서로 간에 어쩔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 집은 나는 건데 다만 비상용으로 사활이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사활이기 때문에 비상용으로 두는 거죠. 근데 야, 좋은 거 배웠다고 처음부터 두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죠. 여러분들이 근데 수시로 하시는 실수입니다. 네. 자, 요것도 한번 풀어보시겠습니까? 자, 이런 모양이 되어 있는데 3, 3을 들어가고 밀고 들어갔어요. 웅크리고 자, 여기서 이제 한 칸이 좀 아슬아슬합니다. 자, 이런 배석에서 백이 요 모양을 어떻게 살릴까요? 붙이고 일단 한 칸 간격 유지, 한 칸 간격, 그 다음에 자동으로 호구 자리. 여기 안 된다고 했죠? 여기 두면 왜 안 된다? 네, 호구 쳐서 급소 때리면 안 된다 이거죠. 자, 요 모양에서도 그러니까 어떻게든 한 집이 납니다. 이 변에서는 기본적으로 한 집이 모두 나무로 잡으러 가는 게 성공률이 높을 수가 없다. 그래서 고수가 되면 될수록 이런 이치들을 아니까 잡으러 가는 수를 덜 두게 된다. 어쨌든 어찌어찌 한 집이 났는데 붙이고 젖힐 때 어디 두면 살 수 있습니까?
네, 호구 자리 두면은 맛보기로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항상 이 기본적으로 사는 것부터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백이 좋은 형태는 아닌데 이런 모양에서도 붙이고 상대가 만약 한 점을 잡으려고 하면은 이 선의 돌은 잡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모양 정리도 되면서 한 집이 나죠. 따라서 뒤로 빼야 되는데 여기서도 예, 치받는 수가 한 집이 나는데 요 형태 여기 껴붙여요. 이으면 밀고 네, 이렇게 해서 집이 더 깔끔하게 형태가 됩니다. 다 막혔네요. 막히면 어떻게 산다? 네, 호구자리 두면 사는 형태죠. 그래서 사는 게 있고 잡는 게 있는데 사는 걸 먼저 정확하게 하시면은 어느 순간 잡는 게 보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1부와 2부를 이제 13강을 통해서 모두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거는 이제 습득을 하신 형태가 됐는데요. 이제 다음 3부부터는 귀, 변, 혹은 이제 침투 등등을 통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세상 밖으로 나가볼 겁니다. 우리가 바둑판이라는 바둑 세상에서는 이게 배운 대로만 딱딱딱 떨어지면 최고인데 그렇지 않다는 거는 너무나도 잘 아시죠? 실제로 바둑 세상에서는 우리가 이런 게 어떤 식으로 펼쳐질지 너무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다음 시간부터 귀에 있는 당연히 3,3의 사월이 많잖아요. 귀에서부터 귀, 변, 중앙을 오고 가면서 바둑 세상의 사월의 세계를 또 같이 여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 2부 일단 여기서 멈추도록 할 텐데요.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김만수입니다. 여러분들 사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장 많이 보는 것도 사활이지만 제일 먼저 포기하는 것도 역시 사활입니다. 사활은 고수가 되려면 꼭 필요한 능력 3가지의 뿌리가 되니까 공부를 하긴 해야 되는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고수가 되려면 일단 강약에 대한 판단을 잘 해야 됩니다. 무모한 전투를 안 해야 되니까요. 요석과 패석의 구별도 중요하죠. 그래야지 무의미한 전투를 피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고수가 될수록 버리는 사석작전 많은 거 아시죠? 버리는 수익기가 되어야지만 이 효율을 정복할 수 있는데 이 사활은 이 3가지 능력의 뿌리가 되니까 공부를 하긴 해야 되는 겁니다. 기존의 유튜브와 책은 이런 핵심은 놓치고 문제풀이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점점 지루해지죠. 지루해지면은 잘 안 풀리게 되고 안 풀리면 결국 포기하는 게 사활입니다. 시전 사활의 모든 것은 우선 원리에 대한 설명을 충실하게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프로 지망생들을 교육했던 이 원리 교육을 아마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3.3에서 가장 사활이 많이 나오죠. 3.3에 나오는 이 사활을 총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변에서 친입 이후로 사활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요. 친입 이후 나오는 사활 역시 여러분들께서 실력이 약하더라도 충실하게 공부만 하시면은 아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10년 넘게 3급과 7급 분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바둑을 발췌를 했는데요. 이 실전 사활을 통해서 활용도를 대폭 올렸습니다. 원래 바둑 공부라는 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30% 정도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70%는 그냥 보기만 해도 느는 건데 기존의 책들은 이런 부분에서 너무 어렵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었던 거죠. 실전 사활의 모든 것은 보기만 해도 실력이 쑥쑥 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전 사활의 모든 것, 여러분을 사활 고수의 세계로 초대합니다.